김창현은 한때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일상 속에서 그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으며 사랑하는 아내 서은영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정성스레 내린 커피 한 잔과 하루를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은영이 정성 들여 준비한 아침 식사가 그들을 반겼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작지만 값진 순간들을 함께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의 몸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잦은 두통과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은영은 반복되는 병원 방문과 여러 차례의 검사 끝에 자신의 몸속에 자리한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의사의 진단은 그녀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악질의 질병이라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창현의 마음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과 지금의 암울한 현실이 뒤섞인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내던 그는 점차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갔다. 한때 서로의 눈빛에서 위안을 찾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슬픔과 고통을 감추려 애쓰며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서서히 변화하는 일상은 창현에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그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염려 섞인 시선과 상사의 잦은 질책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점차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느꼈다. 한때 자부심을 느끼던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끝없는 병원 방문과 간호 업무뿐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차 다가왔다. 은영의 치료비와 잦은 입원비, 그리고 점점 더 늘어가는 생활비는 두 사람의 재정을 서서히 잠식해갔다. 매달의 급여가 빠르게 바닥나면서 창현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절망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는 머릿속에서 무수한 만약들을 되뇌었고 이 모든 어려움이 언젠가 끝나리라는 희망의 끈은 점차 약해져 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은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병마와 싸우는 몸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은영의 미소 뒤에는 감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은 점점 각자의 외로움에 빠져들었고 결국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싸움의 연속이 되어갔다. 회사에서는 창현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업무 능력마저 서서히 저하되어 갔다. 상사와 동료들은 그의 모습을 걱정하면서도 회사의 업무량과 성과 압박 속에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창현은 매일 반복되는 병원과 회사 그리고 집에서의 간호 일상 사이에서 점점 더 지쳐갔고 그 지침은 그의 정신과 육체 모두에 큰 상처로 남기 시작했다. 어느새 창현은 자신이 점점 미쳐가는 것을 느꼈다. 밝았던 과거의 기억은 잿더미처럼 흩어져 가고 그의 눈앞에는 오직 어둠뿐이었다. 침묵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는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는 한 가지 끔찍한 상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하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고 창현과 은영의 작은 집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 고요한 절망의 시작은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아침 햇살조차 창현의 어둡게 물든 마음을 감싸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더욱 기계적인 무게로 다가왔다. 밤이면 고요한 집안에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친 폭풍이 울려 퍼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점차 스스로를 잃어갔다. 옛 추억 속의 따스했던 미소와 웃음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대신 잊혀지지 않는 고통과 불신, 분노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잠식해 나갔다. 그의 하루는 서서히 파편화되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의료비, 청구서와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활고의 숫자는 마치 끝없는 악몽처럼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한때 사소했던 일들에 웃음을 짓던 기억은 멀어져 갔고 이젠 오로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에 대한 절망만이 그의 머리를 채웠다. 은영의 따뜻한 눈빛은 이제 피로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랐다. 창현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분열되어 갔다. 회사에서의 잦은 질책과 동료들의 냉담한 시선, 그리고 집에서의 끝없는 간호 업무가 그의 자존심을 짓누르며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밤마다 병원의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희미한 불빛 아래로 비치는 그림자들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우연이 아님을 마치 누군가가 계획한 듯한 운명의 장난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의심은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잠식하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길게 이어진 고통의 날들 속에서 창현은 한 가지 결심에 다다르게 되었다. 모든 고난의 끝에서 자신과 은영 둘 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감이었다. 이 결심은 처음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이었으나 매 순간 심리적 압박이 그의 정신을 더욱 어둡게 만들면서 점차 그 선택지가 그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자리 잡아갔다. 은영의 고요한 한숨소리, 병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희미한 기계음, 그리고 창밖에 스며드는 겨울비 소리마저 그에게는 죽음의 전령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현의 내면은 극한의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가? 그의 심장은 이미 두려움과 후회로 무거워졌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서서히 자라나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분노는 단순히 외부의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혐오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렇게 매 순간이 지나갈수록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그의 정신 속에서는 감추어졌던 어둠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어둠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슬픔, 고통,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격렬한 파동이었다. 창현은 자신이 서서히 미쳐가고 있음을 느꼈고 그 미쳐감 속에서 잔혹한 결심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는 은영의 고통스러운 미소와 애써 감추려 했던 눈물,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병원 방문에서 느껴지는 절망의 공기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마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그의 내면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말에 대한 암시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아갔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더 이상 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고통과 불행은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창현은 자문했다. 내가 그녀의 아픔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과연 나 자신은 누구인가?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자신과 은영, 둘 다를 위한 해답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 해답은 바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쇄를 단절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한밤중 홀로 깨어 텅 빈 방 안에서 차가운 달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기억과 감정이 뒤섞여 한 줄기 통찰로 다가왔다. 모든 고통은 단지 끝없는 순환의 일부였으며 이제 그 순환을 끊을 때가 왔다고.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면서도 그 속에는 이미 다짐한 결심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창현은 한편으로 은영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 역시 고통 속에서 싸워왔고 그 끝에 다가온 절망 속에서 작게나마 희망의 불씨를 간직하려 했던 사람임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섰음을, 그리고 그 길 끝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더 이상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있었다. 매 순간 그의 심장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요동쳤다. 한편으로는 은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 그리고 그리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마저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자괴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은 그를 더욱 극단적인 결심으로 몰아넣었고, 자신과 은영,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잊어버릴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지가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깊은 밤, 집안은 침묵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창문을 타고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은 창현의 얼굴을 스치며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조차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부엌과 거실, 그리고 오랜 기억들이 깃든 공간마다 그가 감내해온 고통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곳에서 이제 오직 절망과 후회의 그림자만이 머무르고 있었다. 창현은 부엌 서랍 속에 숨겨진 작은 칼을 손에 쥐었다. 칼날은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그의 결심을 상징하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생활고, 아내 은영의 잦은 병원 방문,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보낸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한순간에 모든 고통을 정리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위험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은영이 잠든 침실 문을 열었을 땐 희미한 달빛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그녀의 평화로운 잠을 감싸는 듯 했으나 창현에게는 그 모습조차 잔인한 운명의 아이러니처럼 다가왔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침실 안 은영은 두터운 이불에 감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아픔을 감추려 애썼던 여린 평화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창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직 남아있던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기억보다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극단적 결심이 한꺼번에 번져나가고 있었다. 순간의 정적 속에서 창현은 자신과 끊임없이 대면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이 고통은 끝나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으며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만약들이 차례로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은영의 고요한 숨소리와 함께 그가 쌓아온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나온 수많은 절망의 시간이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다다른 창현은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굳어버린 결심이 그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는 듯 칼날을 더 단단히 쥐게 만들었다. 은영은 여전히 꿈결 속에 머물러 있었다. 창현은 서서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고 마지막 찰나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시간을 멈춘 듯한 고요 속에 몸을 떨며 섰다. 그렇게 창현은 마침내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칼날이 은영의 피부에 살며시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몸을 스치며 남긴 미세한 상처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의 서막을 알렸다. 은영은 깊은 잠 속에서 아무런 경계도 없이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창현의 심장은 극심한 고통과 후회의 파편들로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칼날이 닿은 찰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해 나왔다. 사랑, 증오, 슬픔, 그리고 한없는 절망이 하나로 뒤섞이며 창현의 정신은 순간적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은영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미세한 피방울은 그에게 비극적 현실을 고스란히 각인시켰고 그 모습은 그에게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시간은 그 순간에도 멈춘 듯 흘렀고 창현은 서서히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침실 안에 남겨진 차가운 정적과 은영이 남긴 마지막 온기의 흔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다가왔다. 그의 눈앞에는 한때 빛나던 사랑의 기억이 이제는 차가운 현실 속에 잿더미처럼 흩어져 버린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서히 몸을 돌려 침실 한켠에 앉았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오직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와 서서히 스며드는 후회의 눈물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정말 선택한 이 길이 옳았던가? 끊임없이 되뇌이는 질문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고 그 대답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창현은 서서히 자신이 저지른 비극의 무게를 느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 그의 내면은 갈라지고 부서졌다. 한때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추억들은 이제 모두 잿더미 속에 묻혀버린 채 돌이킬 수 없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영원한 후회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은영의 존재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만 남게 되었고 창현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갔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회의 그림자만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 이후 그에게 닥친 현실은 무겁고 차가웠다. 법의 손길이 미쳐 닿기 전에 이미 그의 정신은 산산조각 났고 그 고통은 더욱 깊은 후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법정의 문턱에 선 날 창현은 이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굴레 속에 갇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경찰의 신문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마침내 재판의 장에 서게 된 그의 삶은 차가운 이성의 칼날 아래에서 하나하나 해부되었다. 증언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을 자극하며 그의 눈물은 그저 조용히 흐르기만 했다.
한때 굳건히 세상과 맞섰던 그의 모습은 이제 미약한 회한의 빛조차 잃은 채 오직 자신의 행위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서은영의 마지막 미소가 고스란히 자리 잡았고 그 미소 속에는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끊임없는 자문이 담겨 있었다. 사회는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언론은 그의 비극적 사연을 전면에 내세우며 동정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일부는 그의 고통에 공감하며 용서를 구하려 했으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지은 죄의 무게 앞에 한치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다. 결국 창현은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와 온갖 비난 그리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감옥의 차가운 벽 안에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회한에 잠겼다. 밤마다 꿈속에서는 은영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메아리쳤고 그때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은 듯 고통에 시달렸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감옥의 정적 속에서 창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벌과 고통 속에서 조금씩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과정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고된 싸움이었다. 감옥 안에서의 일상은 또 다른 전쟁터와 같았다. 인간관계의 단절,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감정을 조금씩 되찾으려 애썼다. 철창 너머 세상이 여전히 그를 비난하는 듯한 고요한 침묵 속에서 창현은 매일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무한한 후회를 경험했다. 그의 눈에는 자주 흘리는 눈물 속에 은영에 대한 미련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서히 잃어버린 인간성의 잔해들을 마주하며 그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듯한 허무함에 휩싸였다. 감옥 복도에 메아리치는 발자국 소리와 차가운 벽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은 그의 존재를 더욱 아프게 새겼다. 그 이름은 이제 그의 모든 죄와 후회의 상징이 되었고 남은 날들이 얼마나 험난할지에 대한 불안함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미약한 회한의 빛은 서서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감옥 도서관에서 우연히 펼쳐본 한 철학서적 속 구절이 그의 심금을 울렸다. 그 구절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창현에게 잃어버린 사랑과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전해주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내 안에 남은 이 미약한 회한의 빛이 언젠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한 줄기 빛처럼 자리 잡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다짐으로 이어졌다. 감옥의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매일 아침 철창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창현은 서서히 자신의 내면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결심을 다졌다. 자신이 저지른 비극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그는 조용히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그는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 선택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다짐의 표시였다.
그의 최후의 결심은 비록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더라도 남은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의지였다. 그렇게 창현은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의 후폭풍 속에서 매 순간을 견뎌내며 미약하지만 잃지 않은 회한의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